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병에 걸린다거나 사고가 일어나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그것은 넘어야 할 장애물일 수도 있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우주의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죠.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당신의 직관력이라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엘프리다 뮬러 카인츠의 책 직관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타커스이며 옮긴이는 강희진 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애물과 경고 신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자주 나타나죠.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방해 요소들을 건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직관적 지능을 발휘하여 그 방해 요소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인지 아니면 위험이 다가오니 방향을 바꾸라는 경고 신호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이든 경고 신호든 이것은 우리의 결정과 동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자극제임은 분명하죠.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장애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낮아지고 사라지는 반면 경고 신호는 일반적으로 점점 더 커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초기에 주어지는 경고 신호를 가볍게 여기고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은 힘든 우회로를 선택하죠. 먼 길을 돌아서 가려면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더 걸리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먼 길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해 요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방해 요소들은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죠. 질병의 경우에는 증상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며 점차 심각해질 겁니다. 이것은 다가올 더 큰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인 거죠. 경고 신호는 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경험할 것을 스스로 선택하죠. 그러면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행동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연 법칙의 반응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장애물인지 경고 신호인지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해 요소가 장애물이 아니라 경고 신호인 경우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죠.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경고 신호는 질병입니다. 신체적 증상은 가정이나 직장 등 우리 주변에서 뭔가를 바꾸라는 요구인 동시에 우리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암시입니다. 어떤 경우든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암시해주는 것들을 무시하면 더 무거운 증상들이 나타나죠.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면 질병이라는 경고 신호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고장이나 수리는 자주 애용되는 방해 요소입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은 행선지에 가지 말라는 암시일 수도 있죠. 그럴 땐 지금 어디로 가려는 것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나 참가하려는 행사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자아만 내세우며 무섭게 앞으로 돌진한다면 자연의 법칙은 일단 우리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길로 우선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고, 질병, 금전적 어려움 등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문제들은 대부분 처음에 나타난 경고 신호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제야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우리가 마치 직관과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는 마치 물탱크의 수도꼭지를 잠가 놓은 듯한 느낌과 비슷하죠. 직관이 끊어졌다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물탱크, 즉 우주정신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내부는 자아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자아는 필사적으로
자신이 택한 길로 계속 걸어가죠. 이제는 방향을 바꿀 능력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고집은 우주 최고의 에너지, 즉 사랑과 우리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첫걸음이고 그 다음 걸음은 신과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며 확신을 가지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쌓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과 자제력 단련도 도움이 됩니다. 장애물과 경고신호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방해 요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는 훈련을 하고 있거나 인내심이나 끈기를 단련하고 있을 때에는 장애물이라는 방해 요소가 주로 나타나죠.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가고 두려움이나 편리함에 혹해서 목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해 요소가 장애물인지 경고 신호인지를 구분하는 좋은 방법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내면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강점이나 약점을 알면 동기를 파악하기도 쉽고 무엇이 자신을 위한 최상의 선택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은 장애물일 수도 있고 경고 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은 경고 신호일 때가 많죠. 근거 있는 두려움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 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위험한 스포츠를 할 때 드는 불길한 느낌, 고속 운전을 할 때 드는 두려움, 파트너가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아닐 때 드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 위험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계획에 대한 두려움. 반면 근거 없는 두려움은 장애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의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을 잃을까봐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 진실에 대한 두려움, 개방에 대한 두려움 혹은 친근한 것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실제로 두려움이 시가 되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분명 근거 있는 두려움들이며 그것은 즉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 당신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당신이 여행하려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여행에 대해 생각만 하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도 없는데 당신 내부에서는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이것은 분명 경고 신호이죠. 그곳에 가면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므로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물건을 도둑맞을까봐 계속해서 가방을 움켜쥐고 귀중품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누군가 당신의 물건을 훔쳐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험이 닥칠 것이니 여행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경고 신호가 아닌 거죠. 그것은 당신의 이유 없는 걱정이 현실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두려워하는 일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죠.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물론 이는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장애물과 경고 신호를 구분하는 것은 험한 산을 오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직관적 지능이 있습니다. 직관적 지능을 발휘하면 어떤 결정이나 목표가
우리와 우리 주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장애물인지 경고 신호인지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진리 그리고 우주 지혜와의 연결고리가 튼튼할수록 장애물과 경고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커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